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페스 FN 코리아라는 그 보험교육 전문 회사예요. 보험교육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설계사의 역량교육뿐만 아니라 이 자격과정 교육 그리고 실무과정 이런 보험교육하는 회사에서 지금 팀장을 맡고 있는 김종이라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좀 만나게 돼서 상당히 좀 반갑습니다. 변액 시험이 상당히 어려워요. 전체 합격률이 25%예요. 전체 합격률이. 여기 쭉 오신 분 중에서 앞에 이제 한 줄만 합격하셔도 많이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스쿨링 집합과정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규과정을 하게 되면은 보통 한 12시간에서 16시간까지, 길게는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5일, 10일간 계속 변액만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갑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25%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오늘 하루 총 7시간밖에 안 하잖아요. 7시간도 여러분들 저녁 6시까지 해달라고 하면은 끝나면 또 싫잖아요, 또 기분. 그러니까 한 20분, 30분 전에 또 끝내야 되고, 점심시간 딱 60분 딱 하면 또 그것도 또 서운하고. 이래저래 빼다 보면은 한 7시간이 아니고 6시간밖에 못 해요, 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보통 정규 과정에 아주 다이어트한 강의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집중만 잘 해주시면은 IQ 70만 넣으면은 다 합격하십니다. 네, 집중만 합격. 우리 이제 개정된 책이 여러분들 시험이 이제 2015년도 10월부터 우리 개정된 책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들이 많이 출제해서 반영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시험을 저는 매 회차 보고 있습니다. 매 회차 보고 있고요. 시험장 가서 혹시라도 저를 만나게 되면은 아는 척 한번 해주면 됩니다. 네. 제 변액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합격하면은 다음부터 응시를 못하니까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시험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시험 보고 와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구나, 출제 경향이 이렇게 좀 바뀌었구나 라는 부분들 금방금방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CBT 시험 또는 PBT 시험, 그게 뭔지 알죠? 네. CBT는 이제 컴퓨터로 보는 시험이고, PBT는 페이퍼로, 컴퓨터에서 쉬고 페이퍼에서 핀 거예요. 그래서 PBT 시험을 보시건 CBT 시험을 보시건 간에 들었던 내용들이 아마 시험장 가시면 지문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 동안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 주변 얘기 별로 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진도를 무진장 빨리 나갈 겁니다. 진도를. 그래서 집중 잘 하셔가지고 들으셔가지고, 그리고 모의고사 한 번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떨어졌다 그러면은 다음 달에 다시 만나면 돼요, 저랑. 자, 우리 교재 첫 페이지 여러분들 첫 장 쭉 넘기면은 목차가 나옵니다. 목차. 변액보험 판매관리사에서 목차에서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총 4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1장이 여러분들 금융시장과 관련된 좀 딱딱한 부분들이 1장에 좀 나와 있고요. 2장이 이제 생명보험, 좀 친숙하죠? 생명보험 이런 목차가 딱 있으면 좀 포근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데서는 100% 다 맞추라는 얘기예요. 생명보험. 그리고 변액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제 3장이 변액보험의 이해,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4장, 이제 공시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4장에 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시험이 출제 경향을 보면은 1장에서 출제 비중이 과거에는 1장이 15문제, 3장이 15문제. 이랬어요. 반반이었어요. 2장, 4장은 스키다시였고, 말 그대로. 그 정도 한 4문제, 5문제가 4장, 5장에서 구성되어 있는데, 자, 4장, 5장은 항상 그 패턴으로 계속 나옵니다, 출제는. 그런데 1장이 우리 변액시험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3장 비중하고 1장 비중하고 같으면 안 돼요. 변액시험인데. 그죠? 그래서 이제 3장 같은 경우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은 넘었고, 3장에서 20문제에서 22문제로 출제합니다. 오히려 그러면은 1장에서는 10문제도 출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어제 시험 보고 왔는데 1장에서 7문제 나왔습니다. 그 정도예요, 지금 출제 비중이. 점점점 1장 부분이 축소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분들 보시면은 1장부터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죠? 항상 책 보면은. 그죠? 우리 다 했잖아.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1장부터 열심히 하고 한 시간 딱 강의 듣고 나면은 와,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이제 포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1장은 여러분들 아주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정리하셔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1장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이제 수업 들으시면서 3장, 4장만 요 우리 목차 구분되어 있는 거 1장, 2장보다는 3장, 4장만 그냥 드립다 파기만 하면은 70점 맞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1, 2장에서는 얻어 걸려서 걸리는 거 맞추면 되는 거고 뭐 어렵게 출제된다 그러면 틀리면 되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 100점 만점으로 합격할 거 아니잖아요. 네. 그죠? 좋습니다. 그런 마인드 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 책 처음 받아봤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책이. 와, 내가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책을 딱 넘기면은 뭐 이렇게 뭐 휘황찬란하죠. 그죠? 이 정도까지 공부를 안 해도 이 책에 5분의 1 정도로 다이어트해도 여러분들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5분의 1 정도로. 그래서 엄청나게 축약을 할 겁니다. 책이다 보니까 책의 구성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내용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없는 내용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다 다이어트 시켜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장부터 하는 게 좋겠죠. 네. 정신 딱 이렇게 바짝 있을 때. 자, 3장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에서 여러분들 우리 페이지로는 141페이지예요. 141페이지. 자, 141페이지 변핵보험의 역사 파트부터 나오는데 자, 핵심적인 내용들만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미국, 일본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변핵보험 판매하는 나라는 무지 많겠죠? 무지 많을 거예요. 뭐 이 나라 말고 다른 나라도 많겠죠? 중국도 팔고 변핵보험. 중국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초 만들어진 나라가 네덜란드였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여기서는. 뭐 순서를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줄 치지도 마세요. 안 나옵니다. 그죠?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 나오면 나온다라고 강조합니다. 제가. 그냥 네덜란드에서 처음 만들었구나. 변핵보험 네덜란드. 그죠? 네 글자니까 네 글자 나라에서 만들었구나. 끝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42페이지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변핵보험이 도입됐는데 외국 선진국들의 변핵보험은 왜 도입했고 그러면 그 나라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외국 사례를 보자라고 했는데 모든 나라의 사례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랑 좀 친한 나라 미국 그리고 가까운 나라 일본 요 정도 사례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의 변핵보험 사례 연구라는 게 나와 있고 첫 번째 타이틀이 도입 배경이죠. 왜 도입했느냐 미국에서는. 그리고 나서 오른쪽 페이지 가서 중간쯤 보니까 미국의 변핵보험 판매와 관련된 이제 성공 사유가 나옵니다. 왜 성공했냐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었죠. 미국은 성공했구나, 변핵보험을. 판매에 성공했구나. 그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145페이지에 중간에 답번에 자,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본은 왜 도입했냐? 도입 배경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나오겠죠. 타이틀로 그냥. 타이틀로. 실패 사유래요. 실패 사유. 이래서 실패했구나라는 거죠. 이래서 실패했구나. 자, 그래서 한 장 또 넘깁니다. 진도 참 빠르죠. 자, 148페이지 여러분들 중간 밑에 라번 미국과 일본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이 뭐냐라는 거죠. 시사점. 다 알죠, 지금. 책을 안 봐도 압니다. 미국처럼 하지, 일본처럼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공한 걸 모티브 삼아서 하는 거지. 실패한 거 왜 실패했는지 쟤네들이 저렇게 해서 실패했구나. 그렇게는 하지 말자. 이걸 배우자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여러분들 위에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이 막 읽기도 싫게 나와 있죠. 읽지 마라 이거예요. 그림 다 안다 이겁니다. 자,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이거예요. 자, 변핵보험은 여러분들 우리 투자형 상품인 거죠. 그죠?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고 펀드에 투자하고 채권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어쨌든 간에 투자해서 그런 실적들을 보험금으로 고객한테 주겠다라는 실적을 배당해 주겠다라는 실적 배당 보험이에요. 투자형 보험이라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야 돼요. 수익이 나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수익이 나야 돼요. 주로 여러분들 주식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상당히 좋아야지만이 변핵보험은 고객이 좋아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 시장 상황은 이렇다 쳐도 꼭 내가 투자하면은 꼭 시장은 계속 상승하는데 나는 꼬라박아요. 계속. 이상하죠.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데가 한 개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뭐 30개, 40개, 50개 여러 개 있어야지만이 만약에 이게 실패를 봤다라고 하면은 요쪽 거 투자해서 수익 나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로 운영을 해야 돼요. 투자할 수 있는 곳이. 그래야지만이 시장을 따라가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결론은 또 하나, 변액보험은 여러분들 투자 상품이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 변액보험은 보험입니다. 그죠? 네. 보험인 거예요, 변액보험은. 보험이라는 사실은 불변입니다. 보험이라는 사실이 불변이다 보니까 고객님이 나중에 와가지고 보험금 타죠? 중도에 해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간다. 그래서 실적을 줘가지고 나중에 실적을 보험금으로 타는 이런 상품이다 보니까 보험이다 보니까 고객님이 처음에는 뭐 형, 동생, 오빠, 언니 막 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수익이 안 좋으면 이런 쌍 그러죠? 이게 보험의 특징인 거예요. 보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송까지 갑니다. 결국은. 소송까지. 소송 가면은 뭘로 해결합니까? 뿅망치로 해결해 주잖아. 그죠? 뿅망치. 그 근거가 뭐예요? 법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 제도, 법률,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게 구비돼야지만이 확실하게 우리가 쉽게 완전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 제도. 요 제도에 맞게 판매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 판매로. 그러면은 실시비비는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는 얘기죠. 네. 이런 근거들이 명확하게 서야지만이 변액보험 판매에서는 성공한다는 이겁니다. 자, 쓰지 마세요. 계속 우리가 변액보험과 관련된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강의할 때 계속 이런 느낌은 계속 받을 겁니다. 느낌을. 자,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 상황도 좋아야 되겠다. 투자할 수 있는 곳도 여러 개 있어야 되겠다. 법률적인 제도도 완벽하게 구비를 해야 되겠다. 요겁니다. 미국은 그랬다. 일본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자. 요겁니다. 그렇게 하죠. 그게 시사점인 거예요. 앞부분에 여러분들 제가 다 생략하고 쭉 넘어온 겁니다. 미국, 일본 사례, 그거 실패 사유, 성공 사유 다 생략한 거예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교재에서 이 말이 맞는지. 자, 앞쪽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3페이지. 자, 미국은 성공했는데 여러분들 미국은 성공했는데 자, 가번 보니까 타이틀만 봅니다. 시중금리 하락 및 주식시장의 지속적 환랑. 주식시장이 짱 좋았다. 자, 밑으로 가서 여러분들 다번에 변액보험 상품의 뛰어난 유연성 및 다양한 투자 옵션과 관련돼서 5번째 줄에 회사별로 10개에서 30개의 펀드를 운영했다.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많았다. 자,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145페이지 여러분들 3번에 미국의 변액보험 판매 자격제도 및 법적 규제와 관련돼서 마지막 줄만 봅니다. 증권법, 뭐 투자회사법에 엄격한 규제를 받았다. 법률적인 제도적 장치가 엄격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자, 146페이지 2번에 일본의 변액보험 도입 초기에 판매 실패 사유. 왜 실패했냐? 자, 가번 봅니다. 주식시장의 침체로 수익이 안 났다. 자, 나번 갑니다. 특별계정 펀드의 운영 미수이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 줄 끝부분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국사의 경우에는 통합형 펀드 한 개만 운영했다. 자, 투자할 수 있는 곳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죠? 자, 다음 여러분들 오른쪽 가서 보죠. 자, 중간에 3번입니다. 일본의 변액보험 판매 자격제도 및 법적 규제와 관련돼서 마지막 줄 봅니다. 증권거래법, 투자신탁업법 등의 적용은 받지 않았다. 법적 제도가 미비했다 이겁니다. 그죠? 이런 법률을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외국법을 외워봤자 뭐합니까? 우리나라 것만 알면 되죠. 그래서 시사점은 그런 거고, 자, 149페이지 가셔가지고 이제부터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나라 게 중요하죠. 당연히. 자, 우리나라의 변액보험 도입 배경 및 법적 규제라는 부분이에요. 자, 1번 도입 배경 및 경과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자, 맨 밑에 줄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2002년도 1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변액보험 계약이라는 문구가 법률에 정식으로 반영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 법률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무슨 법이 나왔습니까? 보험업법이라는 말이 나왔죠? 자, 보험업법에 변액보험이라는 말이 반영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액보험은 보험업법의 규율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법률적 제도 장치가 하나 있다라는 거 지금 자랑질하는 겁니다. 책에서. 이것만 있느냐? 아니죠. 자, 보세요. 변액보험은 이거죠. 고객님의 돈을 가지고, 고객이 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 사람의 돈을 가지고 돈이 모이는 거죠.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돈의 집합. 돈의 집합이에요. 돈의 집합. 이 돈의 집합을 투자해서 돈 될 만한 곳에 다 투자하는 겁니다. 대출도 합니다. 이 돈 가지고. 뭐 부동산도 투자하고, 그죠? 해외에도 투자하고, 뭐 주식, 채권, 뭐 다. 주식에 투자하면 주식 펀드라고 하는 거고, 채권에 투자하면 채권 펀드라고 하는 거고,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 펀드라고 하는 거고, 해외 실물 자산에 투자하면 실물 펀드라고 하는 거고, 다 이렇게 펀드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대출에 하면은 대출 펀드라고 합니다. 자, 이런 펀드에 투자해서 자, 이익이 나면은 고객한테 주는 이런 구조죠. 손실이 나면요. 미안해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익도 손실도 모두 실적이란 얘기죠. 요 실적을 고객한테 배당하는 상품이다 이겁니다. 딱 보니까 이런 구조를 띈 요 기구가 집합 투자 기구예요. 집합 투자. 딱 보니까 집합 투자잖아요. 증권사에서 이거 많이 하잖아요. 펀드 만들어가지고. 자, 돈의 집합. 요거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냐? 돈의 집합. 이게 바로 펀드인 거예요. 돈의 집합이 펀드입니다. 요 돈의 집합 펀드를 주식에 투자하면 주식 펀드라고 하는 거고, 채권에 투자하면 채권 펀드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거죠. 자, 이런 전반적인 요렇게 행위를 하는 전반적인 회사들을 보니까 보험사도 이걸 하고 있어요. 뭘로? 변액보험. 증권사도 당연히 펀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은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험 관련된 법률, 은행 관련된 법률, 그리고 증권 관련된 법률, 예전에는 그렇게 각각 있었는데, 아, 그러지 말자. 뭐 하는 행동 보니까 다 똑같네. 그죠? 고객 등쳐가지고 돈 삥 뜯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손실 나면 미안해 이렇게 하면 고객이 불쌍하잖아요. 그죠? 이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하나의 법률 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이런 일체 행위들이 일어나면은 하나의 법을 그냥 적용하자. 이게 바로 자본시장법이죠. 예전에 여러분들 뭐 자본통합법 막 이런 얘기, 통합했다. 이게 바로 자본시장법입니다. 자본시장법. 그러니까 당연히 변액보험도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그러면 한번 말씀드리죠. 변액보험은 자본시장법상 펀드다. 맞죠? 맞나요? 맞죠? 네. 그죠? 변액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다. 맞습니까? 네. 맞죠? 그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험업법의 규율을 받는다. 두 번째, 자본시장법의 규율도 받겠다. 이겁니다. 또 하나 우리 책에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책에는 안 나와요. 우리 책에 안 나오는데 변액보험 관련돼서 변액보험은 여러분들 상품이죠. 보험 상품. 자, 상품, 상거래하는 거죠. 무슨 법이에요? 그럼? 그렇죠. 상법인 거죠. 상법. 자, 상법의 규율도 당연히 받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 책에서 자, 이 제도적 장치, 법률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게 우리나라는 구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빨리 따가지고 합격해가지고 빨리 판매하자 이겁니다. 완벽하다, 법률은. 법률은 완벽하다, 우리나라.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은 변액보험 계약이라고 나오는 정식 문구는 보험업법. 자본시장법상 변액보험은 펀드, 집합투자기구. 당연히 상법. 이렇게 법률적인 장치가 완벽하다. 그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험 문제. 시험 문제 중요한 거 아니고 전반적인 흐름을 그냥 느낌으로 알아내는 얘기예요, 느낌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여러분들 150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09년도 2월부터 자본시장법 시행함에 따라서 변액보험의 펀드는 이 법규의 규제를 받게 되어 집합투자기구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인 거예요. 변액보험은 자본시장법상 펀드다. 집합투자기구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겠다. 결론. 자, 그 다음이 또 나오죠. 우리나라 이제 변액보험 판매되는데 변액보험 상품의 종류를 보니까 종신보험도 있고요. 변액종신보험. 그리고 연금보험도 있죠. 변액연금보험. 그리고 유니버셜 보험 중에서도 이제 변액 상품인 변액 유니버셜 보험 대표적으로 3가지가 나오는데 자, 판매된 순서가 있다는 얘기죠. 처음에 변액종신보험을 처음 판매했고 그 다음에 변액연금보험, 그 다음 변액 유니버셜 보험 판매 순서로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판매 순서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로 판매된 게 뭐다? 변액 종신보험이다라는 겁니다. 변액 종신보험. 자,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연도를 외우지 마세요.
연도를 외우지 마시고 변액 종신보험이구나. 처음 판매된 게. 그 다음에 연금보험, 유니버셜 보험. 요 순서로 판매됐다라는 겁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죠, 여러분들.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표 3번에 변액보험 도입 배경 및 필요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어제 제가 시험 봤을 때 나왔던 거예요. 약간 출제 경향이 살짝 바뀌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죠. 보험 소비자 측면, 그리고 보험 회사 측면, 그리고 모집 종사자 측면, 국가 경제적인 측면 이렇게 보죠. 자, 이거를 하나하나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문구를 계속 읽으면은 우리 공부할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자, 보험 소비자, 여러분들 고객 측면에서 변액보험이 우리가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일반 종신 가입할 수도 있고 변액 종신 가입할 수도 있고 선택권이 많아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입장, 보험 모집 종사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예전에는 일반 종신만 판매했는데 이제 변액 종신도 판매할 수 있으니까 내 수당도 수입도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요. 변액 종신, 일반 종신만 팔아서 100억 원 이렇게 들어왔는데 변액 종신도 팔아가지고 100억 원이 들어와서 200억 원이 된 거예요. 이 돈이 어디에 투자됩니까? 대부분들이. 장기 투자되죠? 국가에 대부분 투자, 국공채에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니까. 그죠? 자, 보험 회사 측면에서는요. 회사 측면에서는 과거에는 여러분들 조금 이따 공부를 하실 건데 과거의 일반적인 상품들은 일반 공시이율형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공시이율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판매를 했는데 여기에 어떤 함정이 들어가 있냐면은 최저 보증이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최저 보증이율 1.5%는 해주겠다. 아무리 적어도. 지금 우리 회사의 공시이율은 3.25%인데 계속 떨어져도 1.5%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겠다. 그 이상은 해주겠다. 쳐주겠다. 이자. 이렇게 지금 운용을 합니다. 일반적인 상품들은. 그죠? 회사의 리스크, 부담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담이. 그런데 변액보험은요. 고객님의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이익 나면 이익 나는 대로. 손실 나면 손실 나는 대로. 회사는, 보험회사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일반 상품 판매하다가 이제 변액보험으로 판매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노 리스크. 그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너무나 편한 거예요. 변액보험 도입하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겁니다. 회사 측면에서. 요래서 변액보험은 도입하는 거고 이래서 변액보험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고객도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들도 필요한 거고요. 회사도 필요한 거고요. 우리나라 국가 경제도 필요한 거고요. 좋은 말만 하는 겁니다. 좋은 말만. 좋은 말만. 근데 느낌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아셨지만은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우리나라의 변액보험 도입의 필요성 및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정답은 4번이에요. 항상 정답은 4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나라 여러분들 최초 판매된 게 2001년도에 변액 종신보험이 판매됐죠. 변액 종신보험이 이때 최초로 판매됐어요. 변액보험이. 그리고 요건 상식으로 아세요. 2003년도에 뭐가 판매되기 시작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방카라는 게 도입됐습니다. 방카슈랑스. 방카라는 게. 그죠?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한 2010년 정도 이후부터 막 극성을 부리는 게 있죠. 홈쇼핑. 그죠? 홈쇼핑 막 현혹되지 않아요? 그거 보면. 뭐 이런 거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가 과거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변액보험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4번 방카슈랑스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방카슈랑스가 2003년도에 시작됐는데 2001년도에 변액보험을 도입하는 이유가 이 방카 판매를 많이 하려고 도입했대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 그게 정답이었다고요. 근데 어제 가서 시험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의 변액보험 도입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것 똑같이 4번에 홈쇼핑 등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문구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살짝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네 가지를 여러분들 알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대충 변액보험은 그런 구조구나. 나한테도 좋고 고객한테도 좋고 회사한테도 좋고 우리나라 국가 경제도 전체적으로 좋다라는 거죠. 근데 단순히 무슨 보험 판매 상품 다른 거 곁다리로 판매를 많이 하려고 변액을 도입했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 자, 요 정도 좀 보시면 충분합니다.
자, 오른쪽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2번 변액보험에 대한 법적 규제라는 부분 자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설명드렸죠? 보험업법 당연히 규제받고요. 그리고 자본시장법 당연히 규제받고요. 여기 책에는 안 나오지만 상법의 규율도 받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밑으로 쭉 내려서 여러분들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취급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변액보험은 생보상품인 거지 손보상품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시험 문제를 출제하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의 변액보험 자격제도, 변액보험의 도입 배경 및 법적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엄청나게 어렵게 나옵니다. 틀린 것은 1번 변액보험 계약이라는 문구가 정식으로 반영된 것은 보험업법이다. 무지 어렵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2번 자본시장법상 변액보험 펀드는 집합투자기구 요건을 준수해야 된다. 3번 우리나라 최초 판매된 변액보험은 변액연금보험이다. 4번 변액보험은 생명보험 상품이므로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취급할 수 없다. 이게 전통적인 문제입니다. 엄청 어렵죠? 그렇죠? 엄청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왼쪽 페이지 박스에 나오는 거 1, 2, 3, 4로 이렇게 나온다고요. 변액보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반가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는 홈쇼핑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은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그냥 한 문제 맞추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가시죠, 여러분들. 다음으로 가셔가지고 151페이지 맨 밑에 변액보험 판매 자격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 설계사 등록전 시험을 합격을 하시면은 일반적인 상품들을 다 판매하고 있죠. 그런데 변액보험만 판매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액보험도 변액시험에 합격해야지만이 판매할 수 있는 자격제도를 지금 두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법정화된 시험이에요.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152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서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법정 자격 시험이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가고시 보시는 겁니다. 지금 변액고시예요. 변액고시. 그죠?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날 최소한 하루 정도는 독서실 끌어가지고 벼락치기 하라는 얘기예요. 벼락치기도 안 하고 시험장 가셔가지고 뭐 떨어졌다. 맨날 7점인데 67.5로 떨어졌다. 그게 뭐 자랑질할 얘기예요. 떨어진 거 가지고. 그죠? 벼락치기도 하자는 얘기죠. 최소한 하루 종일 벼락치기가 안 되면은 전날 저녁 때 일찍 들어가서 어디 짱 박혀서 사무실 구석에 짱 박혀서 밤 12시까지 최소한 그 정도의 노력은 좀 해줘야 되는 시험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죠?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깍지 끼셔가지고 뒤쪽으로 쭉 가셔가지고 247페이지 잠깐 볼까요? 246페이지요. 246페이지 맨 밑에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밑에 두 줄이에요. 자, 4시간 이상의 판매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매년 1회 4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246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246페이지. 그죠? 변액시험에 여러분들 고시에 합격했다고 해서 바로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4시간 이상의 판매 전 우리가 인증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체크해가지고 준수 소약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은 그제서야 이제 변액 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4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이렇게 법률 규정 여러분들 지금 법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변액보험에 대한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도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고 아무나 판매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변액고시 합격한 사람 합격했다고 바로 판매시키는 게 아니고 4시간의 판매 전 교육도 시키고 받아야지만이 판매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로 평생 판매하느냐 아니다. 1년에 매년 4시간 이상의 또 교육도 계속적으로 받아야지만이 이 자격제도가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변액이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갖춰준 거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 어렵게 나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공통 숫자는 나. 자, 공통 숫자는 정답 4. 어렵게 출제합니다. 이렇게 변액시험이.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8. 이게 변액고시의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67.5, 65점으로 떨어지는 거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처음으로 나오는 숫자예요. 숫자 외웠어요. 이 숫자. 시험장 가서 한번 이 문제를 딱 보면 진짜 나오네 그럴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합은 이렇게 묻네? 유치찬란하게? 그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변액보험에 대한 역사를 봤습니다. 자, 변액보험 역사에서 여러분들 배울 점은 뭐냐면은 변액보험이라는 이런 거구나. 투자 상품이구나. 집합투자기구나. 고객돈 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실적을 주는 거구나. 그래서 외국에도 판매됐는데 미국은 성공했고 일본은 실패했고 왜 그랬는지 뻔히 안다. 그럼 우리나라는 좀 제대로 좀 갖춰 나가자. 우리나라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도적으로 법률 제도가 완벽하다. 자격제도도 완벽하다. 지금 이 분야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것만 해도. 시험 문제가. 그래서 변액보험에서 22문제, 23문제 나옵니다. 이 3장에서. 여기서 이제 두 문제 이제 공부한 거. 좀 많이 했으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싫습니다. 더 할 겁니다. 자, 153페이지. 우리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되니까 153페이지 우리가 이번에 변액보험의 상품 내용이라는 게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책에다 밑줄 치어가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 느낌으로 아시면 돼요. 자, 변액보험은 고객의 돈을 받아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수당 목적. 당연히 보험 가입하니까. 그러니까 고객이 돈을 월납 100만 원을 냈어요. 이 100만 원을 다 투자해가지고 고객한테 줄까요? 아니면은 100만 원 중에 일부 내 수당 먹고 나머지 금액 투자해가지고 그 고객한테 줄까요? 그죠? 후자죠. 그러니까 나입한 보험료 전체가 다 투자되는 게 아니고 일부는 뭐 사업비 떼야 되니까 그거 떼고 나서 나머지가 투자돼서 고객한테 이익 나면 주는 거죠. 손실 나도 주는 거죠. 맞잖아요. 이익도 실적인 거고 손실도 실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실적 배당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도 고객은 좋아를 할 거고 손실도 준다는 얘기예요. 손실도. 원금 보장 안 한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죠? 그러면 예금자 보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예금자 보호 안 된다. 변액보험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그런 상품이다라는 얘기죠. 모든 책임은 누가 져라? 네가 져라 라는 겁니다. 고객이 져라. 모든 책임은. 그러니까 자기 책임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뭐 이런 말도 나와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자기 책임 원칙이 적용된다. 똑같은 말입니다. 결론은. 똑같은 말이란 얘기죠. 결론은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금자 보호 안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뒤쪽에 계속 나오는데 이제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하나하나 여러분들 다 읽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다음 154페이지 가서 봅니다. 154페이지. 154페이지 보시기 전에 153페이지 잠깐 한번 다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여러분들 1번 투자 실적에 따라 보험금, 해지 환급금 등이 변동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줄부터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자, 변액보험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와 유사한 자산운용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1장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자, 금융투자회사의 뭐 투자신탁, 투자회사의 뭐 뮤추얼 펀드, 펀드예요. 펀드 쉽게 말하면. 그죠? 이런 펀드와 변액보험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집합투자다. 유사한 구조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154페이지 가서 보시죠. 여러분들. 154페이지. 자, 2번입니다. 중간 2번에 특별 계정에 의해서 자산 운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입니다. 변액보험은 고객의 돈을 받아서 누가? 회사가. 보험회사가 돈을 받아요. 그렇죠? 돈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판매한 일반 종신보험 판매했으면은 그 돈 받았어요. 자, 변액보험 판매했으면은 그 돈도 받았어요. 회사가 받습니다. 다. 이게 돈이 여기에서 섞여서 같이 돈이 운용이 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상식적으로. 안 되겠죠? 얘는 공시율로 분리돼서 가는 거고 얘는 실적이잖아요. 실적. 이익이 10% 나면 10% 나는 대로 주는 거고 마이너스 5%면 그대로 주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성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떼가지고 그죠? 다른 통장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특별계정입니다. 변액보험의 핵심은 특별계정인 거죠. 특별계정. 그러니까 일반 계정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판매했던 일반 계정 상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변액보험은 특별 계정 상품이다. 그죠? 이 특별 계정에서 운용돼서 모든 실적을 고객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이 특별 계정에 대한 책임은 고객 네가 져라라는 겁니다. 고객 책임. 자, 일반 계정 이거는 회사가 지겠다. 책임은. 그렇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공시 이율형 상품인 거고요. 이거는 변액 상품,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실적 배당형 상품.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공시이율. 우리 회사 공시이율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죠. 그죠? 매일 바뀝니까? 아니죠. 한 달에 한 번씩 바뀝니다. 이렇게. 그죠? 항상 그런 결산 시점이 있어요. 결산 시점마다 뭐 매월이 됐건 매년이 됐건 그 때가 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얘네들은요.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바뀌겠죠. 얘는 매일매일. 그죠? 주식의 시세가 우리 시세대로 실적을 먹는 거니까 매일매일 바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도 나오겠지만 특별 계정의 평가는 시가법을 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매일매일 시세대로 쓰겠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여러분들 공시이율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최저 보증이율이 있다 없다? 최저 보증이율 1.5% 해주겠다. 있다. 근데 여기서는요. 최저 보증해주는 수익률. 마이너스도 그대로 준다면서요. 1.5% 이상의 수익을 달성시켜주겠다. 이런 얘기 못하죠. 그러니까 최저 보증이율은 여기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정이 여러분들 뒤쪽에도 계속 나오지만은 특별 계정이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어제도 시험에 나왔어요. 특별 계정과 일반 계정의 차이를 비교하는 게 딱 두 문제가 나왔어요. 두 문제. 두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벌써 두 문제 딱 맞춥니다.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은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냥 보세요. 느낌으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뭐라고 나왔냐면 특별 계정의 적립금 평가는 뭐로 하고 괄호 자 1, 2, 3, 4 1번은 원가법 2번은 원가법 3번은 시가법 4번 시가법 자 답은 어디에 있겠어요? 3, 4에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일반 계정의 평가는 뭐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 기준? 자, 취득일, 결산일. 자, 뭘까요? 정답. 그죠? 요걸 거예요. 정답이. 이렇게 나왔다고요?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시율 상품 판매에 오고 있고 특별 계정에 대해서 변액보험에 대해서 대충 뉘앙스를 알게 된다고 하면 책에 나옵니다. 이 말은 책에 나와요. 어딘가 나와서 그거를 꼭 읽어야지만이 푼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또 하나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것도 문제 나왔고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나왔죠. 다음 중 특별 계정과 일반 계정의 차이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정확한 시험 문제는 특별 계정의 필요성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의 차이예요. 자, 1번. 자산 운용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2번. 자산 운용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3번. 자산 운용에 따른 책임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 4번. 자산 운용과 관련된 계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 뭡니까, 이거? 그죠? 1번이죠. 그죠? 변액보험의 보험료는 100억, 일반 보험의 보험료는 50억. 그러니까 특별 계정을 둬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틀린 거. 자,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뒤쪽에 가면은 또 나오니까
지금 앞에서 우리가 특별 계정에 대한 뉘앙스를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이거를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느낌으로 딱 알고 그래서 특별 계정은 필요한 거구나. 그죠? 이렇게 이해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냥 바로 대응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뒤쪽에 또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4페이지 여러분들 하단에 가서 보시죠. 자,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을 우리가 비교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 계정, 특별 계정을 우리가 구분해서 보도록 하니까 리스크 부담은 일반 계정은 회사가 지는 거고 특별 계정은 계약자가 부담하는 거고요. 최저 보증률은 일반 계정은 있고요. 특별 계정은 없고요. 자산 운용 목적은 일반 계정은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특별 계정은 여러분들 수익성을 추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과 관련된 자산 평가라든지 결산 시기를 보니까 일반 계정, 회사 계정은 이렇게 정기적인 결산 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매월, 매년 구분하지 말고 결산, 그죠? 정기적으로 평가를 한다. 그거에 비해서 특별 계정은 여러분들 매일매일 한다. 무조건 다. OX 문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OX 문제. 다음 중 특별 계정, OX 문제. O냐 X냐. 특별 계정의 자산 평가 주기는 매년이다. 그죠? 매일이다. 이 정도가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되는 패턴이니까 좀 보도록 했습니다. 자, 155페이지 여러분들 다번에 상품 구조까지 설명드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책을 안 봅니다. 책 봐봤자 여러분들 의미 없습니다. 책을 봐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책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와요. 자, 우리가 연금보험, 우리가 저축성보험에 해당되는 연금보험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연금보험료는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보험료로 낸다. 월납보험료. 그러면 이 30만 원이 변액연금이라면은 30만 원을 받아가지고 일부 여러분들 뭐 수당 주고 사업비 떼고 나머지들이 다 투자될까요? 아니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보험이 갖는 특징은 보장이 깔려요. 다 저축이 안 돼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드는 겁니다. 30만 원이 투자되는 게 아니고 한 10,000원 정도는 보장으로 깔고 갑니다. 10,000원 정도는 보장으로. 너 언제든지 죽어도 500만 원 사망보험금 주겠다. 이렇게 깔고 갑니다. 왜? 보험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29만 원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투자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펀드에. 이런 구조라고요. 변액연금보험. 자, 변액연금보험에서 그러면 첫 번째 달 30만 원 되면은 30만 원 더 내겠죠. 35만 원 냈다라고 치면은 그 5만 원 사업비 빠지고 나머지 30만 원 가지고 보는 겁니다. 10,000원은 위험보험료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29만 원은 우리 특별계정 들어가가지고 투자되고 매일매일 투자되고. 그러니까 29만 원 첫 달 내고 다음 달 29만 원 내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쌓아져 올라갈 거예요. 통장에 금고에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그죠? 근데 변액보험은요? 변액보험이라면. 변액이니까 매일매일 투자될 거다는 얘기죠. 이 금액이. 실적이 좋으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실적이 안 좋으면은 원금보다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갈지 몰라요. 이게 변액보험인 거잖아요. 됐죠?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요때 사망을 하게 됐다. 사망. 요때 사망해. 요 사망하게 되면은 사망보험금을 얼마 줄 거냐면은 자, 요거 500만 원 가입했잖아요. 네. 500만 원 줍니다. 사망보험금. 그리고 사망보험금으로 변액이다 보니까 내 실적도 증가됐으면 사망보험금으로 달라 이거예요. 얼마를 더 사망보험으로 줄 거냐면 네 특별계정 통장을 가서 보니까 이만큼이 있어요 지금. 그죠? 요거를 더해서 주겠대요.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급. 연금보험 같은 거, 변액연금보험. 그러니까 요거 특별계정 여러분들 특별계정 매일매일 달라진다고 했죠. 매일매일 시가로. 금액이 매일매일 주식 시세가 좋으면 올라갈 거고 시세가 떨어지면 떨어질 거고 통장 금액이. 그러니까 죽어도 잘 죽어야 돼요. 그죠? 이때 죽으면은 500만 원에 요만큼 받아요. 죽어도 잘 죽자 이겁니다. 저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가 변화하는 그 실적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있고 또 하나 한번 종신보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종신보험. 종신보험은 이렇게 될 거예요. 구조가. 종신보험. 자, 지금부터 네가 뭐 20년 납 종신보장 가는데 언제 죽든지 간에 무조건 1억 주겠다 이거잖아요.
종신보험은 일반 종신보험. 그러면서 월납보험료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내고 있다. 그러면 저축이 아니잖아요. 보장인 거니까. 다 보장이에요. 50만 원이 첫 달 50만 원, 두 번째 달 50만 원, 계속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계속 이렇게 누적돼서 우리가 통장에 쌓아져 올라갈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이거죠. 그런데 변액은 이거 아니죠. 변액종신보험 가입하면 네가 낸 이 보험료는 투자될 거야 이거입니다. 투자되다 보니까 실적이 좋으면 올라갈 거고 실적이 안 좋으면 떨어질 거고 어디로 튈지 몰라요. 또 요런 형태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요런 형태로. 그래서 네가 만약에 이때 죽었다. 요거죠. 요 시점을 기준으로 딱 봤을 때 자, 원래대로라면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요 정도 우리가 쌓아져 올라갔을 때 1억 주기로 했던 플랜이었었죠. 원래는. 그런데 요만큼이 더 추가적으로 더 내 적립금이 내 통장에 더 많이 우리가 실적이 반영돼 가지고 올라간 상태죠. 이해됐나요? 자, 요걸 가지고 요걸 떼냅니다. 싹 빼냅니다. 이 돈을 싹 빼내 가지고 플러스 보험을 하나 더 가입시킵니다. 요 돈이 보험료예요, 보험을 하나 더 가입시켜요. 그러니까 이때 죽으면은 자, 기본적으로 1억 요거에다가 1억 사망보험금 요거에다가 여기 보험 하나 더 가입한 요 보험금까지 보험금이 2개. 자, 요런 식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걸. 종신보험은. 그러니까 실적이 매일매일 변하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직거리를 하느냐, 매일매일 보험을 우리가 가입시켜 주느냐,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자, 한 달 동안 이만큼 갔습니다. 한 달이 딱 지나면은 그 다음 달에 보면은 요만큼의 투자 실적이 더 초과된 게 있죠. 자, 요거 떼가지고 보험을 하나 더 가입하는 겁니다. 보험을. 여기서 문제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문제점. 자, 그러니까 요 한 달간 사이에는 기본적인 1억 원에다가 요때 죽으면 요 돈 가지고 우리가 보험 가입한 보험금이 있겠죠. 보험금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천만 원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죽으면은 1억 원에다가 2천만 원 얹혀가지고 사망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다음 달에 요거 가지고 가입했겠죠? 요거 가지고 보험. 요거는 아마 이거보다 적으니까 한 요 정도만 가입했을 거예요. 조금밖에. 한 500만 원. 그러니까 다음 달 언제든지 죽으면은 1억 원에다가 요만큼이 우리가 보험금으로 더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는 구조다. 여기서 문제점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점은 뭐냐면은 지난달에 이거 냈던 이 보험료 요거 보험금으로 환산된 요 보험금 요거는 소멸성입니다. 소멸성. 그러니까 매달 정기보험금 한 달짜리 정기보험금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한 달 단위로 우리나라는. 앞에 거는 소멸되고 다음 새로 만들어주고 소멸되고 또 새로 만들어주고 소멸되고. 그죠? 작은 돈 가지고 보험금은 많이 탈 수 있어요. 그렇죠? 보험금 많이 타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죽어야지 많이 타는 거죠? 죽어야지 많이 타는 거잖아요. 살아서 지금 계속 가면은 소멸성이라면서요. 이 보험료 날리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보험금은 많이 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리지 않는 저축성 보험, 우리 수익률을 추구하는 저축성 보험에는 자, 이런 방식으로 계산돼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그죠? 보장성 보험 가입하는 목적은 보험금 많이 타려는 거잖아요, 의도가. 그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 종신보험 쪽에서는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하는 겁니다. 채택을.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하고 쉬도록 할 거예요. 지금부터 정리를 하고. 잘 보세요. 이쪽에다 딱 정리를 하고 요거는 안 지울 겁니다. 요거는 안 지울 거예요. 우리 책에도 다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뒤쪽에 계속 보면 변액 유니버셜 보험까지 변액 보험 다 공부하고 나면은 거기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자, 가축일보로 정리할 겁니다. 가축일보로. 가축일보로. 자, 저축성 변액보험에 해당되는 지금 변액연금보험 받습니다. 변액연금보험에 자,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지급하느냐? 사망보험금은 보니까 이 가는 가산 방식이에요. 더하기 방식으로 준다라는 거죠. 더하기 방식.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가입한 기본 사망보험금 500만 원에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500만 원에 네가 죽을 때에 네 특별계정에 있는 적립금을 더해서 지급하겠다. 사망보험금으로. 이런 방식인 거예요. 자, 보장성 보험에 해당되는 변액종신보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주느냐? 네가 처음 가입한 1억 원짜리 기본적으로 가입한 1억 원 보험금에 한 달 단위로 변하는 보험금, 한 달짜리 정기보험금, 그죠? 그게 변한다라고 해서 변동보험금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변동보험금을 이렇게 얹혀서 주겠다. 얹혀서 주겠다. 이겁니다, 이거.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산 방식. 우리 교재에는 가산 방식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과거에는 있었지만은 이 더하기 방식으로 지급하는 요 보험은 사망보험금이 매일매일 바뀌겠죠? 네. 가만히 보니까 요거 매일매일 바뀌고 요 날 죽으면 요만큼, 그 다음 날 죽으면 이만큼. 그죠? 매일매일 바뀔 겁니다. 왜? 아까 했잖아요. 특별계정. 매일매일 시세대로 쓴다고. 그죠? 자, 요거 보죠. 요거 우리나라. 요거는 매월 바뀔 겁니다. 매월 바뀔 거예요. 자, 변동보험금 요 방식으로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 보험금이 크기 때문에 보장 플랜에 맞는 거죠? 그죠? 네. 보장 플랜에 맞는 거예요. 자, 요 방식은 여러분들 내가 허투루 이 초과되는 금액을 어디서 빼가지고 날리지 않죠? 그대로 적립금이 줘가지고 사망보험으로 준다는 얘기죠? 어디 허투루 비용 쓰는 데가 없어요. 따라서 얘는 수익률 추구하는 상품에 적합한 상품인 거죠. 수익률.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린 겁니다. 시험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보도록 하죠. 저 이외에 추가적인 내용은 더 보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변액보험은 종류가 여러분들 저축성 변액보험과 보장성 변액보험으로 두 개를 구분할 수가 있고요. 자, 저축성 변액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변액연금보험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보장성 변액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변액종신보험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 보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자, 적립형이 있고요. 그리고 보장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장형. 적립형은 말 그대로 저축성 상품이겠죠. 보장형은 말 그대로 보장성 상품이겠죠. 이렇게 변액보험은 저축성 변액보험과 보장성 변액보험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변액보험 상품의 사망보험금이 다음과 같이 지급되는 변액보험 상품으로 짝지어진 것은 사망보험금이 기본 사망보험금에 플러스 사망 당시 계약자 적립금으로 지급하는 변액보험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요거 뭡니까? 그죠? 저축성 상품 고르라는 얘기죠 지금. 그죠? 저축성 상품. 그러니까 변액연금하고 변액유니버셜 보험의 적립형 이렇게 짝지어진 거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변액보험에서요 여러분들 절대 저축성 상품하고 보장성 상품하고 합방 쓰지 않습니다. 같이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변액보험은 저축성, 보장성은 완전히 구분해야 돼요. 완벽하게. 어려운 거 없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고 2페이지가 155페이지가 여러분들 상품 구조에서 위에서부터 쭉 해서 한 15줄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게 뒤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압축한 거예요. 지금 이게 한 페이지가. 과거의 책에는 쭉 설명을
연속적으로 해가면서 책을 썼는데 이번에 협회에서 교재가 개정돼서 나오면서 엄청나게 지금 압축해가지고 첫 단추를 이 페이지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 설명하면은 변액보험 상품 구조 다 이해합니다. 끝난 겁니다. 뒤에는 거는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자, 또 하나 여러분 보게 되면은, 자, 보죠, 그러면은. 여기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장형을 하나 보도록 할 겁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장형. 그러니까 보장형 상품이니까 저렇게 일보라고 했습니다. 일신압보험, 저기 일은 일신압보험이에요. 뒤쪽에 또 나오겠지만은. 자, 변동보험금이 저렇게 계산돼가지고 지급되는 건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거 설명해서 문제점은 소멸성이라는 게 문제점이다 이거였어요. 그죠? 위험보험료 날린다 이거예요. 날린다. 위험보험료를 날린다. 그래서 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에는 이런 상품이 나옵니다. 자,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지급하겠냐면은 자, 맥스. 지금 외우지 마세요 이거. 그냥 느낌으로 아세요.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맥스. 기본적으로 가입한 사망보험금에 또 기납입보험료 또 네 특별계정 적립금 요 중에서 가장 큰 거 줄게 그냥 사망보험금 단순하게 원래대로 하고 하면은 요거는 보장성 보험이니까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기본 사망보험금에 한 달짜리 매일매일 매달 변하는 변동보험금 정기보험금 요거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그죠? 원칙이지만은 자 요런 것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줄게 사망보험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이 변동보험금은 소멸성으로 죽으면 소멸되니까 수익률은 별로 안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가지고 위험보험료 빼가지고 한 달짜리 정기보험 가입해서 날리지 말고 내 적립금 그대로 둬. 어디 허투루 쓰지 마. 내가 가입한 1억 사망보험금, 내가 지금까지 낸 보험료, 그리고 내 적립금, 실적이 무지 좋으면 뭐 2억, 3억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죽으면 이 중에서 가장 큰 거 줘, 그냥. 이런 상품이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책에도 나오지만은 요즘은 여러분들 변액종신보험보다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 저 상품이 많이 판매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저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짬뽕되면 말이죠. 변액 유니버셜인데 종신보험이래요. 이런 식으로도 이게 많이 판매된다는 얘기죠. 더 웃긴 게 판매가 잘 안 되니까 이 적립금에 곱하기 110% 쳐줄게. 이만큼 줄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상품이 개발돼가지고. 이런 형태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교재 155페이지에 우측에 정리 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정리 포인트만 봅니다. 정리 포인트. 자, 저축성 상품에 해당되는 변액연금보험 그리고 VUL 적립형이 있고 보장성은 변액종신보험이 있고 VUL 보장형이라는 게 있고요. 자,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은 자, 가산 방식이다. 일신압보험 추가 가입 방법이다. 이렇게 적용되고요. 자, 중요한 것은 사망보험금이 이렇게 계산된다.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에다가 사망시 적립금 또는 기본보험금에다가 한 달짜리 변동보험금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 자, 변동 주기는 매일이냐 매월이냐. 자, 여기까지 설명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자, 왼쪽 여러분들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중간입니다. 이런 상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변액종신보험의 위험보험료가 소멸된다는 문제점 때문에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문제점 때문에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자, 위에서 10번째 정도 줄이에요. 10번째. 보장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은 기본보험금인 거죠. 기본사망보험금. 거기에다가 계약자 적립금의 일정 비율 뭐 110% 그리고 기납입보험료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들도 우리 개발돼서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첫 시간에 너무 많은 걸 했습니다. 지금. 진짜 많이 했습니다. 변액보험에 반을 했어요. 반을. 이 한 시간에. 한 시간에 반을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부터 요거 관련된 거 잘근잘근 씹어가면서 다 볼 겁니다. 전반적인 인트로 상황에서 거시적인 것 좀 봤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첫 시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에 한 것만 해도 여러분들 이번 한 시간만 들은 걸 가지고도 변액 시험 보러 가시면은 변액 파트에서 22문제 출제된다고 하면은 한 6문제, 7문제는 맞출 거예요.
지금 들은 기본적인 내용 가지고 그냥 푼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 정도 많은 내용을 했기 때문에 머리 좀 식혀야 됩니다. 우리 쉬는 시간은 항상 15분씩 갖도록 할게요. 15분 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